그런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있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너무 북한에게 우리가 자국에서 강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황당한 소리를 태연히 TV에 나와서 신문에다 쓴 걸 보고 정말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저는 막말을 안 합니다. 가정과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지만 정말 이러지 마세요. 비스마르크를 다시 읽으시라고 얘기하고 싶고 진기록을 다시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나라의 유사시에 반드시 형제국의 도움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명나라의 청병 요청했던 경험을 씁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가서 무릎 꿇고 비로소 개망신당하면서까지 명나라에게 청병을 요청합니다. 자, 이건 한미연합 작전체제에 관한 부분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가운데 건 아까 말씀드린 전략 정보의 실패에 관한 부분이고, 맨 앞에 것은 정치인은 안보 문제를 알아야 되고 우리 군은 뭘 아셔야 돼요? 민사 심리를 알아야 돼요. 민심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된 게 우리 새끼들의 30%가 천안하면 안 믿게 됐는가? 우리가 한번 반추해봐야 할 내용이다, 그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5분 내에 끝낼게요. 이왕 비싼 비행기 타고 왔는데 이거 밥값으로 보고 와야지. 자,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하얏트 호텔에서 소리치고 하고 지금 이거 소리치고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 6.25 날이 저한테 장날입니다. 네, 저는 집이 그 동작동 국립묘지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국립묘지에 갑니다. 처음에는 국립묘지 뒷산이 참 좋아서 올레길 형식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길은 반드시 고사일길로 들어와서 저 위에서 박 대통령묘, 이승만 대통령묘, 무명용사, 학도 의원군, 경찰 주벌탑, 그리고 그 현충문의 앞에서 격리하고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이 되었어요. 아예 저한테는 그게 올레길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응책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현재로서는 남북 양측이 다 없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2012년까지 어린 정일이 체제를 출범시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쫓기고 있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당해야만 되는가? 한번 그냥 쎄리 패줬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또 전쟁 난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것도 못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번에 저희들에게 레슨을 가르쳐야 되는가? 어떤 의미의 보상을 치르게 만들어야 되는가? 피해의식이죠. 우리는 피해의식, 저기는 강박관념. 이게 같이 갑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뭔가? 간단합니다. 제가 국방대학교 교수 10년 하면서 여기 계신 분 몇 분도 그때 계신 분들 제가 만났습니다만, 항상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전사를 읽어봤을 때 전략의 비법은 상식에 있더라. 단 그 상식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한다. 그러나 상식은 진짜 어려운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전략의 비법은 기본에 충실하는 게 전략의 비법입니다. 군은 군다워야 돼. 경찰은 경찰다워야 돼. 정보기관은 정보기관다워야 돼. 그래야 되는데 통일부가 북한을 동족으로 알고 가자북으로 하고 금강산을 가면 국방부는 NLL을 넘어오면 밀어붙이고 때려야 돼.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게 엇갈려가지고 서해안에서 우리 병사가 장렬하게 전사할 때 동해안에서는 일일이 부르고 동해안에 놀러가 버린다. 금강산에. 이런 황당한 시절이 있었다고요. 기본을 모르고 했던 시절. 다시는 그런 중심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책 방향은 간단합니다. 휴전선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남북 평화 협상을 하고, 후방의 대공전선은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교류협력을 실시하게끔 하세요. 즉 이북에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나 넌 누구냐? 너 한상렬이 같은 친구야? 지금 대남 공작원도 아니고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북한에 가서 북한 입장을 두드러보고 대한민국은 군대 나라도 아니야 이거? 당신 누구야? 대공전선을 지키는 임은 기본에 충실하고 국가정보는 그 임무에 대해서 그동안에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면 돼. 지난 2년 반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2년 반 철저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대공전선에 내실을 기하고 우리 군의 사기를 짓밟는 일이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그 교통정리도 좀 못하냐? 그거 어떻게 해도 이런 식의 날이 발생하느냐? 국민들에게 우리가 보도할 건 보도하지만
현직 합참부장이 항명하다시피 나 이렇게 불명예는 못한다.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저기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의 명예와 사기를 잘 보면서 책임 소재를 묻고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다지나기는. 그러면서 대공정서가 위원회는 바란스를 맞출 것. 두 번째,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대화와 협상 분야는요. 대화와 협상은 공개적으로 할 얘기가 있고 비공개적으로 북한에게 너희들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런 장난을 치는 거냐? 단호하게 관리 공작 분야가 있는 반면에 통일부의 젊은 사무관이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와 협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 바란스가 안 맞아. 대북 정책은 안보 정책과 통일 정책의 양나로 칼로 가야 돼요. 안보 정책으로 가면 국민들이 젊은 애들이 따라오지 않고 통일 정책만 뭐 비중을 두면 황당한 꿈에 휘만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균형을 맞추라는 건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최대한 축약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은 힘의 사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 우리도 맞대응할 수 있다는 의지의 과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메시지, 힘에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의지의 과시를 적시에 적절히 하라. 첫째. 두 번째, 지금은 통일에 대한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할 시기입니다. 10년간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에 빠져서 안보에 거대 구멍이 생긴 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직시하도록 지도자부터 용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직설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든지 이제 혼란은 불가피하는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종교를 떠나서 보고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잘 지금 가는 방향을 봐야 됩니다. 말이 좋아 2012년이지 저는 김정은 정권이 2012년을 바란 점으로 급속하게 급전직하할 거라고 봅니다. 모든 지표가, 모든 지수가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건 중국도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 심지어 중국군 간부가 하는 소리가 우리가 북한에 잘못 개입했다가 조선인민군하고 정면으로 붙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 얘기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행정국이지만 속으로는 저놈들 저러다가 우리하고 붙는 거 아니냐. 상당히 강한 불확실성, 의구심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2012년 앞으로 2년간의 북한의 상황 전개가 우리의 안보 정책과 전략 방향을 통째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ROTC 중앙회가 중심이 돼서 예비역, 현역 모두 한 목소리가 되고 민군 관할 거 없고 지금 여야가 철저하게 문제에 대해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깨어 계시고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주시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필요 이상으로 전쟁공포증에 시달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건 위기의 지속화 현상이지 전쟁 공포증이 아니에요. 위기는 위기관리 정책과 전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을 가지시고 전면에 나설 때는 과감하게 나서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오래 사셔야 됩니다. 진짜 할 일이 많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